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외식 창업하는 분들의 그 실패담하고 성공담에 대해서 또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템이 선정이 다 돼서 인테리어도 하시고 주방도 다 배치하셔가지고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종업원을 뽑고 또 메뉴를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업을 해서 오픈하기 전에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종업원을 뽑는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프랜카드를 통상 오픈하면 걸죠. 그쪽에다가 광고를 하게 되죠. 몇 월 며칠 날이라고는 쓰면 안 되는 게 또 그날짜에 오픈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순, 중순, 말 이렇게 해서 오픈하게끔 써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함께 일할 가족을 모십니다. 이렇게 해서 종업원 구인 이렇게 쓰는 것보다 말을 좀 이쁘게 할 수 있게끔 뽑으시는 게 좋은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실제로 종업원들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여러분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종업원이 손님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할 거고 그분을 위해서 접대도 할 거고 어떤 경우에는 카운터에서 돈도 받을 거고 결국은 저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는 게 종업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업원을 구인할 때 시간 관계상 짧게 하자면 홀을 뽑을 때는 처음에 면접을 할 때 귀걸이, 뭐 이런 목걸이, 손톱 이렇게 보시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시간관념도 좋고 또 홀에는 아주 이쁜 분들이 접대를 하시는 게 매출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항시 웃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을 홀에 있는 분을 뽑으시는 게 좋고요. 주방은 그 가게의 심장이에요. 주방이 또 편하고 잘 해주셔야지 음식점 장사가 잘 되는데 주방은 통상 오래 서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허리가 좀 튼튼하시고 다리가 굵은 40, 50대 아주머니들이 실제로 제가 같이 생활해 보니까 잘 하십니다. 또 급한 경우에 쉬고 계신 분이 갑자기 또 나와서 조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로 30분 거리에 또 사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주방 일을 요새는 중국에서 교포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시는데 이때 또 유의해 주셔야 될 점들이 중국에 계신 분들은 기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음식이 좀 느끼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해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조로 많이 쓰게 되는데 보조로 쓸 경우에 그분이 과거에 한국에 와서 음식점에서 일을 해봤어야만 음식점에 돌아가는 일본 말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메인 주방에 있는 주방 이모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들은 꼭 체크해서 뽑으시고요. 관리하다 보면 제일 좀 미운 분들이 시간관념 없는 사람. 그 시간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 또 둘째는 그 세력 다툼, 편짜 가지고 남 헐뜯고 뒷얘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쓰기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상권조사라는 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사하다가 내 매출에 가장 타격을 입히는 건 경쟁점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쭉 돌아봐서 그분들이 얼마 정도의 가격에 내 비슷한 메뉴를 팔고 있고 또 잘하는 게 뭐고 내가 또 배워야 될 점은 뭐고 그걸 알아야 내가 장사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자기가 지역에 도보로 걸어가지고 하루 정도는 쭉 한 바퀴 돌아보시면 그 전에 못 봤던 것들도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루를 돌다 보니까 가장 장사를 잘하는 외식업소가 있을 겁니다. 그 업소를 어떤 식으로든 하루 왼종일 문 열고 문 닫는 것까지 한번 차 안에서 숨어서 보시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주방에 하루 일을 아르바이트로 가서 하시든지 해서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잘하는 거는 본따 돼야 될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 사업계획서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통상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운영계획서라고 그래요. 어떤 메뉴를 어떤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 팔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작성하다 보면 화장실에 화장지 색깔을 뽀삐로 해서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런 것까지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올록볼록이냐 민자냐 여담이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오픈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첫날 하지 마라 그랬죠? 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그분이 또 기분 좋게 또 손님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리허설이라고 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장사를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는 욕심이 생겨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전에 하루라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제 경험상에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리허설까지 끝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차차 공부를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먼저 알아야 여러분이 아이템 선정할 때나 사람 구할 때나 또 집기 배치할 때나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제가 좀 핵심만 집어서 가보겠습니다. 첫째, 개수, 숫자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객수, 사람이 몇 명이 왔느냐 곱하기 객단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짜리를 먹었느냐. 객수하고 객단가. 그래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점수입니다. 우리 가게에. 누가 뭐래도 매출이 떨어지면 맛도 없는 거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높아야 어쨌든 성공하시는 거죠. 매출액을 조금 더 분리를 해볼게요. 매출액을 우리 소비자, 음식을 먹는 고객이 나한테 준 점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수가 높으면 잘하는 거고 안 그러면 못한 거죠. 또 상대편 경쟁점에 비해서 점수를 높이 줄 수도 있고 낮춰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쟁점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포의 권리금이잖아요. 내 매출이 나중에 장사를 잘하면 생각지도 않은 권리금을 또 받아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객수라고 하는 게 매출액만 체크하지 마시고 실은 사람이 와서 우리가 그 돈이 버는 거잖아요. 자, 결국에는 매출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 사람이 많이 오든지 왔던 사람이 또 오든지 맞죠? 그래서 빌지라고 해서 테이블 번호하고 메뉴가 나와 있는 빌지에 인원수도 적으시고 숫자도 체크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은 똑같은데 사람 수가 그러면 그 가게는 오래 못 가는 가게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고 있고 이 체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객단가, 그 다음에 이 객단가는 한 사람당 먹는 금액인데 이 객단가를 올려야 돈을 벌겠죠? 네, 그러려고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세트 메뉴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고 세트로 메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싼 음식을 팔아야 되는데 비싼 음식을 못 팔고 권유 판매를 또 하죠. 뭐 아이들이 왔다든가 그러면 음료수 하나 시원하게 드시라고 권유를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실무에서 권유 판매를 하다 보면 실수하다 보면 손님이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유 판매할 때는 권유를 해도 나중에 요걸 안 먹을 만한 그런 걸로 권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예측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매출이 얼마인지 나와야 물건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시키면은 버려지는 거고 너무 적게 시키면은 팔 수 있는데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 정도 팔겠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평일과 주말을 나눠서 점심 때 얼마, 저녁 때 얼마 또는 점심 때 몇 명, 저녁 때 몇 명 이렇게까지 목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한번 꼭 하셔가지고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매출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내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창업을 시킨 분들한테 오픈해서 한 달 동안에는 100가지 시정해야 될 내용을 적어봐라.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50가지, 석 달째는 뭐 30가지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항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게끔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개월 후부터는 이제 두 달 이후부터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정상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3개월째부터는 손익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팔아야 이득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변동 비율분은 고정비라고 해서 좀 어려운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나 전화, 가스, 유류비 이런 차량 이런 것들은 부가세 환급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식업 중앙회에 주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열심히는 해주지만 이런 것들까지 못 짚어주시니까 절세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부가세하고 종합소득세 관련된 것도 이제 신고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요식업 중앙회를 활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려지는 게 많아요. 로스. 이 버려지는 것들이 사전 교육에 의해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매출 예측을 잘못해서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버려지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적게 시켜가지고 못 파는 것도 있죠. 물건이 왔는데 숫자를 제대로 안 쉬어가지고 다 들어온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상태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들어왔는데 나쁜 게 들어오다 보면 정리하면서 버려지는 게 더 많아지죠. 그죠? 그리고 또 규정량보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제품이 그 원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맛이 없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마지막에 돈 계산할 때 잘못 계산해가지고 돈을 로스를 나는 경우도 있죠. 또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난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방도 도난 사고에 많이 일어나는 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방에 그 재료 관리를 초반에 주인이 좀 하셔야 거기에 도난을 안 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매에 관련된 거예요. 매출 예측을 해야만 그 얼마 정도 구매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과 주방 메인한테 그 임무를 줘가지고 주인이 그걸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래처들이 물건을 갖다 주는 거래처들한테 먼저 자기들이 시간 맞춰서 전화하는 것만 해도 전화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한테 주문 전화를 유도하는 방법들. 그리고 원재료별로 안전 제고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뭐 김치라 그러면 김치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될지, 고기는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될지 안전 재고 일수가 있어요. 그 일수가 딱 넘어가면 재고를 주문을 해서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원부 재료 및 메뉴 관리하는 부분인데, 먼저 들어오는 걸 나중에 써야죠. 그죠? 먼저 있었던 거를, 기존에 있었던 걸 먼저 쓰셔야 되고, 그래서 냉장고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선입선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숫자를 꼭 몇 개인지, 그다음에 검사해서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확인해야겠죠. 위생 관리는 식중독을 걸리면 그 가게는 거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5일 동안 정지 처분을 받든지 300만 원 벌금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정지 처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소문 나버리니까. 큰 돈이죠. 300만 원인데. 그런 것들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청결에 관련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원부재료 관리하는 것들도 관리 책임자가 정해져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되도록이면 균일한 맛이 나오려면 매뉴얼을 조금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시 그날에 따라 맛이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날 있죠. 그날에는 맛을 잘 못 느끼시죠. 그거에 따라서 손님들이 아주 민감한 분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맛은 항시 똑같은 맛이 나와야겠죠? 예, 그렇죠. 맛은 주관적인 겁니다. 우리 음식이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맛없다는 사람도 있는데, 맛없다는 사람 때문에 그걸 바꾸면 맛 있는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맛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항시 똑같은 맛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저 포스라고 하는 기계 있죠. 되도록이면 그 기계를 활용해서 하면 재고 관리도 됩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하는 것들도 나중에 포스 사셔서 전화 주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음식이 남은 것도 확인해야 돼요. 왜 남았는지. 음식이 많이 남았다면 맛이 없든지 아니면 양이 많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주방에는 선임자와 후임자를 명확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초반에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방하고 홀도 서로 밥을 먹으면서 협조 회의를 많이 가져가지고 주방의 애로사항과 홀의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서로 협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김치하고 깍두기가 있는데 깍두기가 맛이 덜 들었어요. 그러면 홀에서 일부러 깍두기를 내지 말고 김치를 더 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한 가지 메뉴가 너무 많이 주문이 들어와서 주방에서 정신이 없을 때는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메뉴가 나가게끔 권유 판매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주방과 홀의 협조사항입니다. 원재료는 비싼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요. 버려지는 것도 적고요. 맛도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게 고객 관리입니다. 소상권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오픈하는 중소형 상권의 성공은 손님들이 다시 방문을 해줘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손님들이 다시 오게끔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손님들한테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고, 손님도 그걸 압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재구매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3개월 동안 왔던 고객이 또 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투자 기간이 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카운터가 돈만 받는 데가 아닙니다. 카운터에서 접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는 곳이기 때문에 카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객의 이름을 외우고 그 사람이 직장인이면 직책을 알라고 노력을 또 하실 필요도 있고, 문 앞에서 호객행위라고 하는 것도 좀 할 필요가 있고, 단체가 올 수 있도록 관리해 줘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점심에 왔던 고객이 저녁에도 올 수 있게끔 해야 돈 안 들이고 판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서비스에 있어서는 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삽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장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업원들한테도 월급 봉투에 이 돈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손님이 준 겁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시는 게 서비스 향상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로모션이라고 광고 홍보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1년 동안에 25%는 이사를 또 갑니다. 그래서 단골 고객들 25%가 항상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이 프로모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중요하죠. 주인과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머리 깎으러 가면서 되도록이면 종업원도 머리 깎고 주인도 머리 깎죠. 머리 깎으면서 우리 가게 홍보하시라는 얘기야. 밥 먹으러 가면서 홍보하시라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요새는 사회공헌이라고 그래서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번 그 기업들은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쉬는 날 같은 때라든가 장사 잘 안 되는 2시부터 8시 사이에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음식을 주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프로모션의 일환입니다.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인터넷을 활용해서 가게를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어찌됐든 많이 팔아야 원가가 떨어집니다. 많이 파는 게 좋은 거고요. 항시 매출액의 3% 이상은 프로모션 비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전단지를 하나 하시더라도 전단지도 좀 큰 거, 특별한 걸로 하시고, 신규 고객을 위한 전단지냐, 재방문을 위한 전단지냐, 아니면 우리 가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단지냐에 따라서 방법도 틀려져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의 그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기 축구회, 동창회, 교회, 뭐 이런 종교 활동까지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졸업식이나 축제나 뭐 이런 것들도 아시면 단체로 고객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종업원 관리인데, 이 부분은 정말 뭐 많이 강조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종업원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좋은 종업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종업원을 뽑으신 이후에도 나는 이 가게가 이런 가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나나 당신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돈 벌려고 나온 건 다 마찬가지고, 애들 뭐 집에 지금 있지만 애들 못 돌보고 돈 벌려고 나온 거 마찬가지 아니냐, 동질감도 줄 필요도 있는 거고, 이 종업원 관리는 모집에서부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복지면에는 철저하게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되, 월급을 딴 데보다 많이 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비슷한 월급에 팁을 좀 많이 주세요. 그걸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짧게 종업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명확하게 임무를 처음에 줘야 됩니다. 처음에 일을 주지 않은 일을 나중에 한 달 뒤에 시키면 왜 이 일을 시키냐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확하게 임무를 주시고, 급여 제 날짜에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급여 제 날짜에 주시고, 잘했을 때 팁 주시고, 그죠? 그리고 칭찬하고 배려,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밥 먹으면서 얼굴이 좀 안 좋다, 그럼 집안에 뭐 애 문제가 있는지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일도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배려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켜봐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시켜야 A급 종업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가족같이 관리하셔야 돼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같이 관리하니까 30년, 25년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운영 관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항시 문 여는 시간도 똑같아요. 손님하고의 약속이니까. 대청소 날짜 같은 것도 정하셔야지 나중에 주방 같은 경우에 청소 안 하면 공사가 돼버려요. 막 기름때가 끼고 막 이래서 날짜도 정하셔야 되고, 항시 되도록이면 미팅을 많이 하세요. 아침 통상 11시, 점심 3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때 되도록이면 주인도 같이 식사 종업원하고 하시면서 필요한 얘기를 또 들으시고요. 안전사고 많이 미끄러지고 불에 타고 또 끓기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상상비약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위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강도가 들어왔다. 어디로 가야 돼? 주방으로 가야지. 거기에 칼 다 있잖아, 칼. 그죠?
그래서 만취자나 팽패 부리고 또 단속 나왔을 때, 화재 났을 때 이런 거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고, 건물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항시 건물주 할 때는 불쌍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너무 강하게 보이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아셨죠? 항시 죽겠습니다. 이렇게. 자, 고정자산 관리도 주방 기기나 기물이나 창고나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하면 나중에 안 깨지고 덜 더럽혀서 오래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관리 책임자를 정부를 임명을 해가지고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자기 관리를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게요. 나 자신이 성공과 실패의 주체입니다. 내가 잘해야 성공하는 거고 내가 못하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자기 건강관리, 건강하지 못한 주인은 절대 돈 못 봅니다. 짬을 내서라도 활동도 하시고 산보도 하시고 활동하시고요. 항시 미소를 지으셔야 돼요. 서비스가 순서가 있는데 세 번째가 미소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웃고 나와야 종업원이 그걸 보고 웃습니다. 항시 웃으셔야 된답니다. 항시 웃으셔도. 항시 웃으셔도. 돈 못 벌어도 웃고 계셔야 됩니다. 거울 부착해서 웃는 연습도 하시고, 그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돈은 빨리 못 벌립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장사하지만 오랜 시간 거쳐서 저도 돈을 번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종업원한테 여유를 가지셔야 종업원이 우리 주인이 의연해서 우리 주인도 존경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뭐 매출 떨어졌다고 호들갑 떠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유를 가지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시고요. 자기 개발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옆 가게가 뭘 하고 있는지 상권도 한번 돌아보시고 책도 좋은 책이 있는지 서점에 가서 음식점 성공했던 사람 책도 좀 보시고, 그렇죠? 컨설팅도 필요하면 받으실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 경우에는 컨설팅도 받으셔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음식 장사는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성공을 합니다. 이게 선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투자해야 6개월 가고요. 6개월 동안 투자해야 1년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픈해서부터 돈을 벌려고 하니까 손님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렇죠? 손님들한테 베푸셔야만, 또 종업원들한테 베푸셔야만. 저는 지금도 종업원들 그 월급이 굉장히 비싸요.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월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월급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열심히 해서 좋은 점포를 만드시면 돈은 따라옵니다. 네, 돈을 벌러 가지 마시고 좋은 점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지 옆가게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셔야만 돈을 버는 거고, 또 직원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받는 직위가 아닙니다. 아침에 문 열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온 신경이 가게에 다 쏟기기 때문에 주인은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겪으셔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음식점 창업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해주셨던 좋은 얘기입니다. 불가능이란 게 없다. 먼저 해보고 얘기를 해라. 많이 팔면 남는다. 이런 말씀들이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성공했던 분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시간 동안 얘기는 못 해드렸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음식점 장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종합을 해보면 자기하고의 싸움이라고 했던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음식점 장사하는 외식이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학입니다. 네. 내가 알았더라면 좋은 종업원을 뽑았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알았더라면 실패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식 장사에서 외식업, 배고파서 가는 식당이 아닌 여유와 또는 다른 어떤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외식업소의 사장님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분들 얘기도 더 많이 들으셔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계획했었던 이 외식 사업 꼭 성공하셔가지고 대박집이 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